안녕하세요. 프램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소프트뱅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기업이니까 아예 한국에 가라붙어 일본에서 돈 벌어서 국익에 해를 끼친다는 말까지 상당히 험악합니다. 그 이유가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망하는 회사를 가지고 갔다, 고철 로봇이다, 구글이 버린 이유가 있다 등으로 태어난 척하지만 댓글들을 보면 소프트뱅크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도 아닌데도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일본 언론에서 거의 다 다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복잡하게 돌아가는 일본 상황입니다. 11일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족, 4족 보행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1992년 미국 MIT 공대 연구소에서 독립한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고성능 4족 로봇을 시장에 내놓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BD 로봇의 특기는 강력한 균형 감각입니다. 개와 같이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하며 발로 걷어차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순간적인 균형 회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2016년에는 4종 로봇뿐 아니라 2족 직립 보행이 가능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지금은 공중제비, 물구나무 서기 등 인간과 흡사한 수준의 운동 능력을 보여줘 놀라움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13년 구글에 인수됐지만 3년여 만에 소프트뱅크에 매각됩니다. 소프트뱅크는 앞서 페퍼 등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던 만큼 로봇 기술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룹 전체의 경영 위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수익성이 낮은 BD 매각에 나선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총 11억 달러 가치의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배 지분을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기술, 항공 모빌리티와의 시너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 로봇이나 제조 로봇, 안내 로봇, 도우미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센싱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기본이며 대응 및 판단과 제어 기술은 향후 완전한 자율주행 구현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착용형 로봇 기술, 생산 및 물류 자동화 기술 등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혁신적인 로봇 기술과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사업 비전은 정의선 회장이 취임 후 사제를 털어서 첫 번째 대규모 M&A로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2016년부터 산업용과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했고 계열사 현대로템과 전신형 웨어러블 로봇까지 개발한 현대자동차입니다. 지난해 CES에서는 로봇다리 4개가 달려서 걸어다니는 컨셉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로봇 인공지능을 미래 혁신 성장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한 현대차 그룹이 큰 발을 새롭게 디딘 것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0월 임직원과의 미팅에서 미래 수익원은 자동차가 50%, 개인 항공기가 30%, 로봇이 20%가 될 것이다 라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향후 5년간 개인 비행기와 로봇 등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미 큰 그림을 그려오면서 차근차근 진행해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전격 인수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면서 시장 재편과 새로운 도전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한국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에 배아픈 일본은 대서특비를 하면서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안 다룬 곳이 없을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는데 역시 네티즌들도 악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댓글에서 당황하며 허탈해하고 부러워하는 속내가 다 보이기도 합니다. 뻔한 속내가 보이는 댓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에 건너갔다면 바로 중국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중국은 군사에 이용할 것이다. 바로 로봇 군대를 만들 것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기업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벌이만 생각하니 항상 망할 수밖에 없다. 유감이다. 로봇 선진국 일본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엄청난 제어 기술을 가져간 현대는 선견지명이 있다. 이런 기술을 구글이 내놓고 다시 소프트뱅크가 내놓았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 현대는 이제 망했다. 소프트뱅크는 한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소프트뱅크를 강제 철수시켜야 한다. 앞으로도 국익에 해가 되는 짓을 할 것이다. 이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중국에서 헐값에 만들고 판매되었다. 현대는 고철을 고가에 구입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4바퀴 타이어를 떼고 걸어 다닐 것이다. 소프트뱅크는 일본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이다. 모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군용으로도 사용 못한다. 실용성은 치바 공대의 타카유키 교수 로봇이 최고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쓸모없는 기술이다. 후각이 좋은 소프트뱅크가 현대를 등쳤다. 이제 현대는 걸레가 될 것이다. 소프트뱅크는 그냥 단순히 재판매 회사인가? 브로커네. 일본에서 벌어 조국에 송금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에 갖다 바치는구나. 불안하다. 한국은 기술을 받아 새롭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이번 인수가 토요타를 따라잡는 일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은 자신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길러온 것을 훔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최악의 소식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힘으로 당장 중지시켜라. 거기에는 절대 팔면 안 된다. 재미있는 로봇 기술일 뿐이다. 구글이 이 회사를 버린 것은 세계 로봇화가 아주 먼 미래이기 때문이다. 소프트뱅크가 주어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았다. 이제 현대는 다시 팔 곳이 없을 것이다. 이제 현대자동차는 발목 잡혔다. 소프트뱅크는 정보통신혁명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뜻이 없구나. 그냥 장사치네. 수익 창출이 안 되어서 계속 갖다 버리는 것을 현대가 비싼 가격에 가지고 갔다. 이제 현대는 망했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일본은 앉아서 악담이나 적어대는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네요. 세상은 놀랍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섬나라에만 틀어박혀서 댓글이나 적어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선택에 놀라운 결과가 미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베트남은 오랜 기간 코로나19 청정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수도 하노이는 베트남이 16명의 확진자를 기록할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달려야 닿는 빈북에서만 집단 감염이 보고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노이도 코로나19 방어막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확진자는 하노이 곳곳을 누비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현지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제인은 이제 베트남도 곧 한국처럼 될 날이 머지않았다며 극도의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존재는 유럽 여행을 다녀온 26세 여성입니다. 17번째 확진자입니다. 이 여성은 하노이의 부촌이라 볼 수 있는 서호 근처 집에서 삽니다. 지난 2월 15일에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떠났고 이후 약 보름간 유럽 곳곳을 쏘다녔습니다. 18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갔습니다. 이후 파리, 런던 등을 경유하다 3월 2일 새벽에 베트남 항공 비즈니스석으로 하노이에 도착합니다. 이후 그는 베트남 유명 병원 중 하나인 홍옥병원과 인근 대규모 아파트인 타임시티 단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17번째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차택에서 아버지와 친척들, 가사도우미 5명, 운전기사 1명 등과 접촉을 했는데 이들 접촉자들은 이후를 며칠 동안 하노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홍옥병원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20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올해는 상당히 현실로 된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의 친척이 베트남 19번째 확진자로 그의 운전기사가 20번째 확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1번째 확진자는 17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외에 같은 비행기를 탄 외국인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베트남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베트남 정부는 그의 자택인 쭈빠이 거리 일부에 펜스를 치고 아예 이동을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건 일정 부분 막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일단 17번째 확진자가 베트남 항공을 타고 하노이에 들어올 때 탑승자만 베트남인 48명을 포함해 217명에 달합니다. 승객들은 하노이 입국 후 호치민시를 포함해 베트남의 여러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이미 곳곳으로 이동한 상황. 이들은 베트남 북부 광닌 성과 라오카이성, 베트남 중부 다낭시, 후에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실상 베트남 전역이 코로나19에 노출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태는 인근 국가로 퍼져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들과 함께 있었던 5명의 외국인이 캄보디아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인 입국 거부에 나선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현재 가장 친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을 상대로도 최근 들어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건 크게 2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의 의료 체계를 돌아볼 때 방역망이 한번 뚫리면 다 같이 공멸할 수 있다는 깊은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베트남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공장이 이전하는 첫 번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조기에 잡으면 상당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 작전은 상당 기간 성공해 한때 베트남은 코로나 청정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잇따라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베트남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 세워진 한국 공장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문제가 복잡합니다. 삼성은 최근 구미 사업장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힘들어지자 물량 상당수를 베트남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확진자 숫자가 속속 늘어나게 되면 하노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베트남 방닌 공장에서 조만간 확진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삼성 스마트폰 물량의 약 절반을 베트남에서 만드는데 갑자기 이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리면 뾰족히 대처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생산 설비 상당수가 자동화되어 있지만 아직 검수 등 몇몇 공장은 사람의 손을 거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사태가 지속되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양국 간 끊어진 인적 교류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수시로 대규모 엔지니어들이 베트남에 출장을 갑니다. 현지에도 다수의 직원이 자리 잡고 있지만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서는 본사에서 출장 오는 엔지니어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베트남 항공길이 막히면서 한국 전문가가 베트남으로 출장길을 떠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의료기관의 건강증명서가 있는 출장자는 2주간 격리 조치를 면제하게 하는 방안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베트남 정부와 논의 중이었는데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별미인 반미를 둘러싼 오해 등으로 양국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방역망이 뚫려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보면 한국도 피해를 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기업 숫자가 줄어든다면 그 역시 베트남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으로 베트남 거리의 박항서 감독 얼굴과 태극기가 동시에 나부낀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베트남은 조만간 한국의 3대 교역국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양국가 사이. 서로가 서로를 좀 너그러운 시각에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도시 봉쇄 직전인데 한국 갈 수도 없다. 30일 현재 31일 하노이에서 인천 편도 항공권은